둥그리쌤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나서 해야 되는 건 뭐다? 설거지! 요즘 미세 플라스틱 같은 환경오염 문제로 이 설거지할 때 친환경 제품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이 둥그리, 유행에 뒤처질 수 없죠. 올해 봄에 이 텃밭에 심을 모종 만들 때 수세미 씨앗도 준비해가지고 모종을 만들었는데요. 그 수세미 올해 처음 심어보는 거라서 어떻게 자랄지 너무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그 수세미 어떻게 자랐는지, 그리고 그 수세미로 어떻게 이 수세미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바로 저와 함께 알아보러 가보시죠. 그럼 바로 가보실까요? 레고! 수세미. 호박, 오이, 수박과 함께 박과에 속하는 작물로 노란 수세미 꽃을 반으로 가르면 중앙에 달콤한 물이 나오는데, 이 달콤한 물 때문에 다른 식물과 함께 심으면 해충을 유인할 수 있어 유인식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수세미는 추위에 다소 약한 작물이기 때문에 4월 중 씨앗을 사서 모종을 만들고 충분히 따뜻해진 5월 초에 밭에 옮겨 심어 주었는데요. 한두 포기 정도만 심어도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린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 심어보기도 하고 무언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되는 마음에 4포기 정도 넉넉하게 심었어요. 이때는 담벼락이 수세미 천국이 될지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한두 개만 심으세요. 흑흑. 모종을 옮겨 심고 초반에 물 주기에 좀 신경 써주고 그 이후로는 그냥 자연에 맡겼습니다. 오이처럼 겨순을 제거해주면 더 좋다고 해요. 여름이 되니 노란 수세미 꽃이 뿅뿅! 꽃이 진 자리에는 자그마한 수세미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수세미는 세로로 길쭉한 원통 모양으로 자라는데 아랫부분이 땅에 닿으면 썩을 수 있으니 유인망이나 지지대는 꼭 설치해주세요. 아니면 저처럼 썩은 수세미를 만들지도. 호호호호. 덩굴이 무성하게 자라서 열매가 어딨나 한참 찾았어야 됐는데 어느 정도 자라니까 그 존재감이 뿜뿜! 제 팔뚝보다도 굵어졌어요. 보이시나요? 수세미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많이 수확하는데 차나 즙으로 활용할 수세미는 조금 여린 시기, 즉 그물 조직과 씨앗이 생기지 않았을 때 수확해주세요. 수세미 안에 섬유 조직이 얽힌 실처럼 촘촘해져서 스펀지처럼 변하면 수세미용으로 딱! 수세미용은 껍질이 갈색으로 말랐을 때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초록색이어도 들어보았을 때 가벼우면 수확해서 수세미 만들기가 가능해요. 단, 초록 수세미는 안쪽 그물 조직과 껍질이 달라붙어 있기도 하고 수세미 액이 아직 덜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제거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자, 이렇게 수세미를 한가득 수확해 왔는데요. 갈색으로 잘 마른 수세미는 술술 이렇게 손쉽게 껍질이 까져서 편리하더라고요. 반으로 잘라 씨앗까지 모두 꺼내주면 끝! 갈색으로 바짝 마른 수세미는 이 초록 수세미로 만든 수세미보다 조금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초록색 수세미는 껍질 제거를 위해서 적당한 크기로 자른 뒤에 냄비에 넣고 2-30분 정도 팔팔 삶아줍니다. 이후 차가운 물에 바로 옮겨 담아서 살살 만져주면 껍질이 아주 잘 까져요. 씻으면서 안에 있는 씨앗도 모두 제거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햇볕에 바짝 말려주면 친환경 수세미 완성! 수세미를 삶지 않고 방망이로 두드려서 제거할 수 있는데 둘 중에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삶지 않을 경우에는 수세미 즙이 남지 않도록 여러 번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수세미를 수확하는 저희에게 옆집 할머니가 알려준 꿀팁! 노랗게 익은 수세미를 물에 담근 채로 그대로 두는 방법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수세미를 만들어 보니까 갈색이 될 때까지 뒀다가 수확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편하고 초록색의 경우에는 껍질을 제거하고 삶아서 이 수세미 즙을 제거해 주는 것이 수세미 만들기 가장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 만들어서 써보니까 생각보다 모양도 잘 변하지 않고 내구성이 꽤 좋은 것 같습니다. 적은 양의 주방세제로도 기름기나 이물질도 잘 닦이고 과일이나 무, 당근같이 단단한 뿌리채소 세척할 때 좋아요. 꼬막 씻을 때 좋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합성 수세미보다는 오래 쓰지 못하는 점이 조금 아쉽긴 한데 환경에 조금 양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수세미는 설거지 수세미를 만드는 것 외에 식용이 가능해요. 어린 수세미는 쿠마르산이라는 항염 물질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좋고 피부 염증이나 상처 회복에게도 효과적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 예방에도 좋고 옛날에는 피부 보습을 위해서 수세미 즙을 화장수로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수세미 수액은 아토피에도 효과적이고 실제로 제가 직접 이렇게 수세미를 만드는 과정에서 손이 매끄러워져서 너무 놀랐어요. 하루 종일 손이 보들보들 하더라고요. 이외에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서 면역력을 높이고 체내 독소를 제거해 준다고 합니다. 또 수세미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가래를 제거하고 기침을 완화시켜 비염, 축농증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변비나 다이어트에도 좋겠죠? 수세미를 생으로 먹을 수 있지만 그 특유의 향? 그 향 때문에 거부감이 있어서 즙이나 차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수세미를 많이 수확해서 도라지, 배와 함께 달여 거른 후에 즙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저는 즙 대신에 수세미로 차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스펀지 같은 섬유 조직과 씨앗이 생기기 전에 수확해서 잘 세척해서 준비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수세미를 자르고 바짝 말려준 뒤에 물 1리터 기준 한두 조각을 넣고 우려주세요. 건조한 수세미는 한 번 더 덮어주면 더 좋습니다. 요리에 이용하거나 물에 타 마실 수세미 효소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씨가 여물지 않은 수세미를 깨끗하게 씻어 물기를 닦은 후에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고 설탕과 1:1로 켜켜이 쌓아주면 끝! 3개월 뒤 수세미를 걸러내고 액기스를 조금 더 숙성해서 물에 섞어 마셔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법. 수세미는 무조건 다 좋을까요? 삐삐. 수세미는 기본적으로 찬 성질이기 때문에 몸이 차거나 평소 위장이 약하시면 많이 드시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임산부, 수유 중인 여성, 특정 질병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 후에 섭취해 주시고 특정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세미 자라는 모습과 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수세미 짱!